안녕하세요.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박도라의 기억이 모두 돌아오게 되겠네요. 지금 드라마의 흐름으로 봐서는 아주 서서히 조금씩 박도라가 기억을 되찾기보다는 뭔가 어떤 충격으로 인해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까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충격이란 머리를 어디 부딪힌다든지 하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예전에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오는 심리적 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도라는 이제 연기자의 길로 다시 걸음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딸인 줄 꿈에도 모르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백미자 역시 오디션을 보는 박도라의 연기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오디션만 합격되면 매니저 역시 주인공으로 드라마에 캐스팅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었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건 고필승이 연기자의 삶으로 들어서는 김지영을 막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네요. 고필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지영이 연기자로 살게 되다가 혹시 또 박도라처럼 그런 길을 걷게 될까봐 너무도 고통스러웠었죠. 늘 TV에서 보던 연기자의 죽음이 속보기사로 뜰 때 모든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는데요. 더구나 그 배우와 사랑을 나눴던 연인 입장이라면 자신이 목숨을 잃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런 기억을 가진 고필승 입장에서는 박도라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까 너무도 두려웠던 건데요. 하지만 자신이 박도라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김지영이 연기를 해야겠다고 주장을 하니 자신이 한 발 물러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고필승의 이 결정은 박도라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박도라는 연기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박도라로 살았던 기억을 모두 회복하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계기로 자신의 옛 기억이 모두 복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았던 공진단과 백미자에게는 어떤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더구나 고필승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김지영을 좋아하고 있다고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김선영과 할머니 소금자가 김지영을 심적으로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해달라 한다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김선영과 소금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김지영을 찾아가서 고필승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부추기는데요. 이 모든 행위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김지영 역시 고필승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두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합니다. 김지영이 자신이 사실은 박도라였고 기억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김지영으로 살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결정적인 다른 일로 인해 다시 사랑을 되찾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박도라가 어떻게 기억을 찾게 되는지 그리고 위기를 맞은 두 사람의 사랑이 다시 어떻게 봉합이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여겨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미리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도라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는 일은 바로 연기자가 된 것에 그 답이 있는데요. 김지영이 감정 연기에 능하고 박도라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에 스토리를 착안한 제작자가 박도라 생전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방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당연히 김지영이 주인공의 발탁이 되겠네요. 작가가 처음 이 드라마를 쓸 때 김지영이 묘하게 박도라 분위기를 닮았다는 것이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공은 김지영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박도라의 죽음에는 왜곡된 사실들이 많았었죠. 물론 백미자의 도박빚 때문에 비투 문제가 터졌었고 대기업의 후계자와 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이야기도 세상에 돌았었는데요. 물론 여기까지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백미자는 도박으로 진 빚을
박도라가 번 돈으로 갚아나가고 있었고 돈 때문에 공진단과의 약혼이 성사될 뻔했지만 막판에 박도라가 깨어버렸던 건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로 박도라가 최악의 선택을 한 건 아니었죠. 약혼이 깨진 데에 앙심을 품고 연예계에 박도라 발디딜 틈을 주지 않겠다는, 완전 매장해버리겠다는 공진단의 분노의 복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화장품 광고 미팅건으로 꼬드겨 박도라를 호텔 객실로 불러들인 일이었네요. 이미 호텔 객실엔 카메라 장치가 가동되고 있었고 스폰서로 보이는 한 남자가 대기하고 있었던 건데요. 화장품 계약 문제인 줄 알고 객실을 방문한 박도라는 실시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에 노출이 돼서 인터넷으로 영상이 퍼져나가게 된 건데요. 그 영상은 박도라가 스폰서와 만나는 장면으로 둔갑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진단이 노렸던 대로 박도라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아직 세상은 박도라가 공진단의 계략에 의해 분노의 복수를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모릅니다. 스폰서와의 만남 영상이 세상에 공개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드라마 속 박도라의 삶은 왜곡된 채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미 결말로 가기 전에 김지영은 자신이 박도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다고 중간에 멈추는데요. 그것은 드라마가 자신을 왜곡한 채 묘사되고 있어서만은 아니죠. 자신이 마지막을 선택해야만 했던 상황에 대한 절절한 기억 때문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호텔 영상 때문에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한 박도라가 죽음에 이르렀던 게 맞는데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좀 더 있습니다. 박도라와 고필승의 문제인데요. 백미자의 도박 빚으로 비투가 터지자 고필승은 박도라가 걱정이 되었었죠. 도라야, 절대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오빠는 내 옆에 있어줄 거지? 오빠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그래, 네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절대 아무 데도 안 가. 그때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모든 걸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던 박도라, 그리고 옆에서 지켜주겠다는 고필승의 다짐이 분명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박도라가 채권자들을 만나보니 생각보다 빚은 훨씬 더 많았네요. 공진단의 계략으로 모든 광고는 해약이 되고 말았고요. 궁지에 몰리게 된 박도라는 누드 촬영 화보를 찍으면 20억을 준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응하게 됩니다. 당연히 고필승은 반대를 했고요. 웃기게도 이를 이렇게 만든 주범인 백미자가 20억짜리 화보를 찍으라고 박도라를 내몰았는데요. 백미자는 돈의 딸을 팔아먹는 미친 인간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인물이네요. 결국 이 일로 고필승은 자신이 박도라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화보를 찍겠다던 박도라 역시 그런 행위의 환멸을 느끼고 촬영장을 뛰쳐나오게 되고요. 결국 이 일이 공진단과 결혼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도록 공진단이 머리를 써서 앞뒤 상황을 그렇게 부추겼던 것이고요. 공진단과 결혼을 결정한 박도라는 고필승을 찾아갔습니다. 오빠, 나 약혼해. 공진단 대표님이랑. 갑작스런 말에 고필승은 당황했었죠. 너는 우리 약속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 오빠랑 한 그 약속 말이야? 그깟 약속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사랑한다고 수천 번 말해봐. 그거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끝내. 결국은 이별 선고를 하러 만났다는 걸 고필승은 알았죠. 그래, 끝내자. 난 네가 이런 앤 줄 몰랐어. 너 소원대로 공진단이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두 사람은 이별하고 말았네요. 하지만 박도라는 공진단과 약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필승이 빨리 마음을 접을 수 있도록 독하게 말은 했지만 자신 역시 돈에 팔려가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고필승은 달랐죠.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박도라에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신 역시 박도라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박도라에 대해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동안 약혼을 거절당한 공진단이 박도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스폰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호텔 영상이 세상에 퍼지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던 박도라는 급하게 고필승을 찾아오는데요. 오빠, 영상 그거 믿지 마.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도 오빠한테만은 그런 오해 받고 싶지 않아서 그거 다 꾸며낸 거야. 사실이 아니야. 박도라는 사랑하는 고필승이 자신을 오해할까봐 겁이 났던 건데요. 네가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 마음대로 살아. 대신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 대화가 박도라와 고필승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네요. 그리고 고필승은 박도라의 사망 소식을 속보로 듣게 되는데요. 아마도 박도라가 상처를 받았던 부분은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고필승의 마지막 말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고필승까지 믿어주지 않으니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졌던 건데요. 고필승 역시 이미 박도라에게 상처를 받아 가슴에 피를 흘리고 있던 상황이라 그렇게 찾아온 박도라를 쉽게 받아줄 수는 없었을 거고요. 이런 엇갈림이 결국 두 사람 가슴에 그대로 박혀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김지영은 자신이 박도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필승에게서 마음을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던 드라마에도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단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공진단이 돈을 주고 알바를 시켰다는 그 재연 배우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재연 배우는 박도라의 드라마를 보면서 심정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그날의 모든 진실을 세상에 다 공개하게 되겠네요. 제발 부탁합니다. 고필승은 재연 배우를 만났었죠. 그리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하늘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게 억울한 누명만 좀 벗겨주세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박도라 씨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연 배우는 자신이 양심 고백을 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고필승이 부탁 때문이라고 말을 할 텐데요. 자신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재연 배우까지 찾아내 그런 노력을 한 고필승에게 박도라는 크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재연 배우의 양심 고백으로 박도라는 이제까지 쓰고 있던 누명이 모두 벗겨지는데요. 대중들은 박도라의 진실이 이제라도 밝혀져 다행이라고 박도라 드라마 다시 보기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진실이 밝혀져 드라마 대본이 바뀌게 되면서 김지영은 다시 박도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고필승과의 관계는 더 끈끈하게 결속이 되게 되고요. 결국 그 드라마의 마지막은 기억이 돌아온 박도라가 자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면서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공진단은 거짓을 꾸며 박도라의 명예를 훼손하고 죽음으로 내몬 일로 인해 구속이 되는데요. 당연히 APP그룹에선 공진단을 퇴출시키게 되겠죠. 결국 APP그룹의 새우 계좌가 대두가 될 텐데요. 고필승은 장수연의 아들입니다. 결국 고필승이 APP그룹의 후계자로 올라서게 되는 이야기로 스토리는 펼쳐지게 될 텐데요. 고필승의 친부의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는 다음 리뷰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